자, 환단공이 또 보겠습니다. 궁예도 역시 그 이듬해 왕이라고 칭하면서 말하기를 신라는 당나라의 군대를 청하여 고구려를 멸했다. 이는 치욕스런 일이다. 내 반드시 고구려를 위하여 그 원수를 갚을 터라고 했다. 국호를 후고구려라고 하고 건원하여 무태라 하였다. 남쪽으로 나아가 흥주사에 이르렀을 때 벽에 신라 전왕의 화상이 걸려있음을 보고 칼을 뽑아 이를 쳤다. 궁예는 마음속으로 신라를 합치고자 그 서울을 멸망시키겠다고 외치며 신라로부터 귀순해 오는 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이때부터 궁예는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하고 머리에 금책을 썼다. 또 경 20권을 저술하고는 때때로 정조하여 강설하였는데 승석총은 말하기를 모두 사설 괴담으로 이를 들어 논할 가치도 없다 하니 궁예가 듣고는 철퇴로 때려서 죽였다. 죽을 짓을 했네요. 전수원년 무인 6월 왕건은 홍유, 배현경, 신순겸, 복지겸 등의 제장에게 추대되어 새벽에 곡식더미 위에 앉아 군신의 예를 행하고 곡식더미 위에 앉아서 군신의 예를 행했다. 사람들을 시켜 뛰어다니면서 왕건이 마침내 의기를 들었다 하고 외치게 하니 달려와 모이는 무리가 많았다. 먼저 궁문에 이르니 북치며 기다리는 자 역시 만여 명이라. 마침내 포정전에서 즉위하고 연호를 정하여 천수라 했다. 여기에서 태봉왕 궁예는 변을 듣고 평복을 한 채 문을 나서 도망하다가 얼마 못 가서 부양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궁예가 이렇게 어설프게 죽는군요. 자, 금책. 책은 머리를 싸는 헝겊이다. 홍유, 의성 홍씨의 시조, 고려의 1등 공신, 후백제를 멸망시킴에 공이 있었다. 배현경은 경주 배씨의 시조, 처음 이름은 백옥삼, 신순겸은 평산신씨의 시조, 춘천 출신, 고려 예종이 지은 도의장가의 주인공이다. 복지겸은 면천 복씨의 시조. 면천은 당진에 있습니다. 내가 바로 당진 사람으로 면천 복씨 좀 알고 있어요. 면천 두견주도 알고 있고. 복지겸 딸 때문에 생겨난 게 면천 두견주. 3. 부양, 지금의 평강. 거란의 성종은 장군 소손령을 보내 침략하니 봉산을 격파하여 우리의 선봉을 몰아붙였다. 성종 문의왕은 군신을 모아 의논하니 어떤 이는 항복을, 어떤 이는 땅을 잘라 거란에게 주고자 하는데 중군의 서희만이 홀로 말한다. 서희 장군 나왔네요. 지금 적군의 기세가 크다는 것만을 보고 즉시 서경 이북을 적에게 준다는 것은 계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 삼각산 이북도 역시 고구려의 옛 땅입니다. 저들이 끝없는 욕심으로 이를 가지려 한다면 막지도 못할 것이라 하여 모조리 줄 것입니까? 항차 지금 땅을 잘라서 준다면 실로 만고의 치욕입니다.
원컨대 어가를 돌려 도성으로 돌아가시고 신등으로 하여금 한 차례의 싸움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후에 이런 의논을 한다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서희는 국서를 가지고 거란의 진영으로 가 상견의 예를 청하니 손령이 말하기를 나는 대조의 귀인이다. 마땅해서 절을 하라 하니 서희는 양국의 대신이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니 손령이 또 말하기를 너희 나라는 신라의 땅에서 일어났다. 고구려의 땅은 우리가 갖고 있는 바라. 그런데 그대들이 이를 침략하더니 우리와 땅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바다를 넘어 송나라를 섬기고 있다. 때문에 오늘의 전란이 있게 된 것이다. 만약 땅을 쪼개어 이를 바치고 조공을 올린다면 일은 없을 것이다. 송나라 섬기고 있어? 라고 하니 서희 말하기를 아니다. 우리나라는 곧 고구려를 선조로 한다. 때문에 고려라고 이름하고 평양에 도읍했다. 만약 국경을 논한다면 곧 귀국의 동경은 모두 우리의 땅이다. 어찌 이를 침식이라 할 수 있으랴. 만일 여진을 쫓아 우리 옛 땅을 되돌려주면 곧 감히 교류하지 않을손가 하니 말솜씨가 강개한지라. 전령은 강변함이 쓸모없음을 알고 병을 파할 것을 결정하고 연회를 베풀고 위로한 뒤 서희를 송별했다. 소손령은 송별식 할 인간이네. 자, 주1 거란의 성종. 거란족의 나라 요국의 성종이다. 소손령 고려 성종 12년 거란군의 도통으로 80만 대군을 이끌고 어마어마하네. 80만 대군. 서북 국경을 침범하여 봉산을 빼앗고 계속 남침을 시도했다. 그러나 서희에 굴복하여 강동 6주 300리 지역을 넘겨주고 철수했다. 이때만 해도 고구려의 옛 땅, 옛 주권에 대한 양육권이 이만큼 강대하였다. 지금은 어떤가? 성종 문의왕, 고려 6대왕 성종, 서희, 조선령의 진중에 가서 고구려의 법통을 가지고 담판하여 국난을 막고 도리어 압록강 이남의 땅을 공식으로 양보받는 발군의 업적을 세웠다. 그는 문관이지만 설전으로 고려를 건진 영웅이다. 귀국의 동경은 모두 우리의 땅이다. 자, 요사지리지에서 말하는 요 동경은 곧 오늘의 요양인데 요 나라의 동경은 본래가 조선의 땅이라고 적고 있다. 따라서 서희의 이 주장은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다. 즉 요사의 지리지에 적힌 내용을 해석하면 요 나라 동경인 요양부는 본래 조선 땅이다. 우리나라 태무제 때에 사신을 그 거주하는 평양성에까지 보냈는데 요 나라 동경은 이에 근본한 바니라 라고 되어 있다. 사실 여기 평양은 한반도의 평양이 아니고 만주의 요양성 평양을 말하는 것이다. 도원수 인과는 여진을 공격하고 격파하여 비를 선춘령에 세워 경계를 삼았다. 아들 언의를 보내 표를 올리고 축하하게 하였다. 병장사 최홍사, 김경숙, 참지정사 임의, 추밀원사 이의,
등은 선정전에 들어가 이에 대하여 극론했다. 윤관과 오연농과 임원 등은 함부로 명분 없는 군대를 일으켜 군을 파하고 나라를 해롭게 한 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간관 김연과 이재 등 역시 계속하여 이를 탄핵하기를 임금이 토지를 취하는 것은 본래 백성을 키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을 다투며 사람을 죽였는데 그 땅을 돌려주고 백성을 쉬게 함만 갖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주지 않으면 반드시 거란과 말썽이 생길 것이옵니다. 라고 했다. 제가 가로되 무슨 말썽인가 하시니 김연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처음 구성을 쌓았습니다. 거란의 표칭을 고함해 여진의 궁한리는 곧 우리의 옛 땅이다. 그 백성도 역시 우리의 편맹이다. 근래 변두리를 노략질함이 끊이질 않기 때문에 수복하여 그 성을 쌓는다고 하였습니다. 표사가 그렇다면 궁한리의 주장은 아마도 거란의 관직을 받은 자일 것이니 거란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망언을 하며 우리를 책양할 것입니다. 만약 동쪽으로 여진에 대비하고 북쪽으로 거란에 대비한다면 신은 구성이 사만의 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옵니다. 라고 했다. 간의 대부 김인존도 역시 옛 땅을 돌려줄 것을 청했다. 자, 도원수 윤관 고려의 명장이다. 여진정벌의 도원수로 17만 대군을 이끌고 동북계에 있는 여진을 정벌하여 저 유명한 고려 구성을 쌓았다. 구성 가운데 제일 북쪽의 선춘령의 위치에 대해서 종래 한국사학의 학설이 구구하여 이를 한반도 안쪽으로 비정하는 반도사관이 판쳤으나 이제 그 위치를 겨우 경박호 북쪽의 동경성 근처로 비정하는 학설이 통솔화되고 있다. 이제 윤관의 구성 개척이 고려 왕조의 해가 된다고 되돌려줄 것을 건의하는 고려의 벼슬아치들의 망언을 주목할 일이다. 땅을 넓힘이 국익이 아니고 국가를 해롭힌다는 논리는 당시 고려 조정의 비겁한 논리를 빼곤 하늘 아래 다시 없을 논리일 것이다. 고려의 영웅이요 명장인 윤관은 때를 만나지 못한 인물인 듯하다. 이런 모순된 주장에 종래 윤관의 구성은 여진에게 되돌려주고 윤관의 전공은 명분 없는 병을 일으켰다고 지탄되고 탄핵당했다. 윤관의 고혼이라도 명부에서 크게 탄식할 처사로다. 윤관, 오연농, 임원 이 세 사람은 고려 구성 개척의 주역들이요 최홍사, 김경숙, 임의, 이의 등 네 사람은 윤관을 탄핵한 고려의 중신들이다. 또 간관인 김연, 이재도 역시 의 네 사람의 의견에 동조한 중신들이다. 이들 합계 10명의 이름들은 고려사와 함께 영원히 기억될 이름들이다. 편맹, 민간의 호적에 편입된 공민, 백성, 곧 평민을 뜻한다. 궁한리, 여진족의 일파 또는 그들이 사는 곳의 지명이다. 여기까지